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이제 비밀 숫자 두 번째 허리 디스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재 76페이지부터 설명이 되는 거고 76, 77, 78부터 해서 쭉 그 칼럼 제가 쓴 것까지 해서 83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교재를 보면 제가 얘기한 그대로가 적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실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 고객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저분들을 대할 것이고 어떻게 설명을 해서 고객들이 이해가 되면 그 관리 패턴이 잡힐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디스크라고 생각하게 되면 큰일 났다. 이거 수술해야 된다 보다. 디스크가 오면 다리가 저리다. 이거 그냥 두면은 뭐 마비가 온다. 뭐 여러 가지 일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 의사분의 책을 보는데 참 감동 깊게 봤던 내용의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목을 지집니까? 칼로 목을 자릅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목을 자릅니까? 인두로 목을 지집니까? 다시 얘기하면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인두로 목을 지집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목을 자릅니까? 디스크도 감기와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그 내용에 그 몇 줄 안 되는 내용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30년이 넘게 임상에서 고객을 관리했습니다. 제일 많은 고객들이 허리 고객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여러 계층에서 여러 직업군에서 오시게 됩니다. 마음이 약하신 분, 강하신 분, 집안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던 분이 있어서 절대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오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일단 좀 받아보다가 불편하면 수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 들어요. 신 교수님,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 저 수술해야 돼요? 수술 안 할 수 있나요? 자꾸 그런 말을 묻습니다. 저는 절대로 고객 앞에서 제가 하라 말라고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스크라는 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통증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그 통증기가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그 통증이 굳어지는 동결기를 지나서 해빙기까지 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바로 낫는 게 아니라 알아야 낫듯이 디스크도 몸에서 나타나면 몸에서 반응이 돼가지고 세포들이 또는 몸 스스로가 치유되는 인자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개월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디스크라는 질환을 참 많은 분들을 관리를 해주고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을 하면서도 이 과정을 본인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생활 패턴이나 습관도 바꿔줘야 된다는 자세, 또 잠을 자는 방법들,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의 주특징은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허리 아픈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눕거나 서거나 할 때가 허리가 편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디스크의 질환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과정, 또 디스크를 받아들이는 과정, 치유하는 과정, 물론 이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기 좀 그렇지만 교재도 보시고요. 오프라인 수업에 오셔서 보시면서 저랑 좀 좋아지게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케어하거나 관리하는지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요초 5번, 4번, 3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물렁뼈를 우리는 의학용어로 디스크 또는 물렁뼈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정되는 게 신경입니다. 그러면 디스크라는 거는 얘가 나와가지고 여기 신경을 누르는 걸 디스크라고 얘기하죠. 탈출증, 수액 탈출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확대해 보면 이 수액 안에 이 물렁뼈 안에 진짜 물은 차 있고 젤라틴 성분 뒤에 안에는 이렇게 물이 있어서 요 물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누르는 거를 우리가 디스크가 밀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물이 바깥에 터져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를 디스크가 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밀린 거나 터진 거나 다 상황은 나쁜 거지만 둘 다 수술을 해야 됩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인두로 목을 지집니까? 자, 저는 그 교재에다가는 내용을 썼습니다만 너무 디스크가 심해서
대소변을 보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받는 분들, 또 200m,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분들은 수술하십시오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을 임상에서 많이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어디 곳을 가시거나 본인이 관리를 받는 어떤 패턴에 가셔도 너무 급하게 재촉하지 마시라는 거죠. 고객을. 아니야, 고객이 여러분들, 그죠? 혹시 이 영상을 아프신 분들이 보신다면 디스크는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관리해주는 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 몸이 중력선 안에 들어오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몸이 치유의 단계로 들어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조금은 기다려주면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통증기에 들어섰는지 동결기에 들어섰는지 이게 곧 끝나는 해빙기에 들어왔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눌렸습니다. 이렇게 눌리면서 신경이 눌리는 과정에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호소합니다. 원장님 제가요 요추 3번하고 4번에 디스크가 왔어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때는 허벅지가 얇아집니다. 허벅지에 살이 빠지면서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벅지가 약해집니다. 원장님 저는 요추 4번하고 5번 디스크래요 라고 얘기하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종아리가 얇아져요 라고 얘기하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되면 종아리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디스크의 증상을 고객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공이 디스크가 오게 되면 엉덩이의 근육이 빠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짝꿍댕이가 됩니다. 요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 영상을 보면서 답이 뭐냐면 그러면요 신 교수님 어떻게 치료하면 디스크가 좋아질까요? 라고 자꾸 묻습니다. 답은 두 가지예요. 일단은요 위중, 무릎 뒤에 종아리 위중을 풀고요. 종아리 풀어서 피 돌게 하고요. 엉덩이, 우리 인체 근막이 꼬이는 중둔근단을 풀면서 체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서 승부를 걸지 말고 복부를 풀어줘야 돼요. 배를 풀어서 장요근의 밸런스를 잡아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을 치료해주면서 고객들은 그렇습니다. 통증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통증의 사이클은요 무조건 올라가는 사이클이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좋아지는 사이클이 있는데 고객은 이 좋아지는 사이클에서 관리를 받으러 왔다가 떨어지는 사이클이 되게 되면 관리를 받다가 오히려 몸이 나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 되면 본인이 자기 관리를 잘해서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허리 많이 좋아지셨네요. 사람이 인지상정이 그러면은 네 선생님께서 관리를 잘해주셔서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고객은 제가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데요. 관리받고요, 막 운동하고요, 또 나름 집에서 막 스트레칭도 하고요.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는데라고 해서 모든 공은 본인에게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와줘서 낫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감기에 걸려서 약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저 약 먹어서 나은 걸로 표현을 하듯요.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주고 치료 잘해도 공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건 알고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그게 되게 저도 힘들었고 괴리감이 왔었습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해줬는데 저 사람이 좋아져도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좋아졌다. 본인이 노력해서 날 만난 것도 본인의 노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그러나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디스크 환자들은요 척추와 협착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책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고 이런 신경들에 대한 레벨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척수 신경을 보게 되면 요추 1번까지 큰 줄기로 오고 1번부터는 가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 가지로 내려가는 줄기 그 라인을 얘가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줄기를 건드려서 증상의 큰 줄기를 건드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리를 증상이 나타나고 또 못 걷게 되고 근육이 약해지고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증상들이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딱딱한 데 주무세요. 거의 맨바닥에서 따뜻하게 하고 주무십시오. 그 다음에 무거운 거 들지 마십시오. 엎어져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옆으로 주무시되 다리에다
무릎 사이에다가 베개를 끼고 주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증상들이 오게 되면서 치료의 패턴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스크는요, 교재에서 참 많은 얘기들하고 이 디스크에 관한 책들이 수없이 많은 책이 있고 논문도 되게 많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고객의 의지만 있으면 낫습니다. 고객의 의지와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의 그 강한 신념이 같이 어우러지면 낫습니다. 볼게요. 사람이 서 있다 쳐볼게요. 목이 있고 등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여기에 서 있으려면 여기를 받쳐주려면 앞에서 힘에서 받쳐줘야 되고, 그죠? 여기서 힘이 받쳐줘야 되고, 이게 받쳐주려면 여기서 힘이 받쳐줘야 되고, 여기서 힘이 받쳐주려면 여기서 힘이 받쳐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아프다는 걸 해결하려면 여기에서 힘의 방향, 가슴 부분, 앞에 허벅지 부분에 힘의 균형적 요소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힘의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도록 여기를 풀어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척추체의 문제는 항상 목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목을 풀기 전에는 목을 풀려면 반드시 대흉근을 풀어야 되죠.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했듯이 척추의 문제는요, 대각선적인 요소를 보자. 문제가 지금 여기가 허리잖아요. 허리니까 대흉근적인 요소를 봐야 되고 허벅지 앞에를 봐야 돼요. 그죠? 대퇴사두근 쪽을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균형을 잡아서 여기의 균형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런 척추의 문제는 반드시 목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목을 푸는데 목을 풀기 전에는 대흉근의 단중에서 세치 위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의 문제는 경락적으로 방광 1선과 2선이 만나는 그 합선이 만나는 곳이 위중입니다. 위중이라는 포인트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위중을 풀어주면 두 가지 증상이 더 많이 개선됩니다. 첫 번째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디스크의 방사통, 두 번째는 무릎에서 오는 통증이 무릎 쪽으로 앞쪽으로 증상 내지는 무릎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증상이 위중을 풀어줍니다. 여러분들이요, 일단은 피가 도는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균형적 요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요, 아무리 내가 균형을 잡아줘도 혈액이 원만하게 흐르지 않으면 그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한테 고객이 묻습니다. 신 교수님, 저 허리 디스크입니다. 제가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해줘야지 빨리 좋아집니까? 답은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드리겠지만 설명은요, 답은 한 가지예요. 일단 고기부터 끊고요, 육식을 좀 줄이시고요. 그 이유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왈과 아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요, 딱딱하게 주무시고요. 세 번째는 종아리를 교대욕을 하거나 종아리를 계속 주물러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보시고 우리 몸이 보상작용으로 넘어가는 증상에서 어디가 보상작용으로 틀어지는지 보셔야 됩니다. 장요근이 압박이 오게 되면 장요근의 통증을 피해서 몸은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보상작용의 어떤 상황으로 오는지도 봐서 그 균형적 요소가 허리가 아니라 배를 통해서 케어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복부. 배를 통해서 풀어주고 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면 일단 허리나 이런 에너지가 잡힙니다. 인체에는 근막이 꼬이는 자리가 있어요. 문제가 내려가다 보면 고속도로에도 차가 쭉 달리다가 어떤 톨게이트 지역이 되면 병의 목처럼 병목 현상이 오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근막이 꼬이는 곳이 두피 쪽하고요. 그 다음에 배꼽 주변, 신골 라인, 세 번째 엉덩이 그루트스 미디우스 중둔근 라인입니다. 여기에 근막을 풀어주고 종아리를 풀면서 혈액을 시키면서 돌려주면서 위중을 풀어주면 우리 몸은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객이 오셨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동작을 취하셔서 앞으로 구부려 보세요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구부려 보세요. 또는 등을 펴보세요 라고 합니다. 앞으로 구부려지지 않으면 얘는 간의 에너지입니다. 흉추 9번. 앞으로 구부러지는 룸바 플렉션. 우리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을 때는 흉추 9번을 자극을 줍니다. 아니면 간을 들었다 놔줘야 되죠.
이것도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빗세라 매니플레이션 9의 한 개념으로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배수열 개념으로 흉추 9번을 자극을 주면 몸이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두 번째,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익스텐션이 되지 않으면 얘는 요추 1번의 문제입니다.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요추 1번. 여러분들이 어느 날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순간 저는 해부생리학 교수 입장에서 카데바를 보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척수신경이 왜 요추 1번에서 갈라질까? 그렇다면 요추 1번이라는 것이 소통이 잘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될까? 개선이 된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그러면 문제가 될 때는 어디를 어떻게 자극을 줄까? 요추 1번을 두들겨 볼까? 하고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등이 뒤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흉추 9번을 치거나 간을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또 옆으로 나테라 밴딩, 그죠? 얘가 안 돼. 이걸 축굴이 안 될 때는 요추 2번을 자극을 주면 넘어가는 동작이 부드러집니다. 또 좌우로 이렇게 이런 틀어짐이 안 되면 요추 3번하고 흉추 11번 라인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고개 오시게 되면 구부러 보세요. 펴보세요. 옆으로 해보세요.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척추의 흐름에 얘네가 척추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복부를 풀으세요. 배를 풀으세요. 배에 있는 근막을 풀으세요. 라고 하는 그 키포인트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척추에다가 끈을 다 묶어가지고요. 그 끈이 어디서 모이냐면 배꼽이 그 탁 한 번에 잡는. 마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게 되면 풍선 장사 아저씨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로 나르는 풍선. 그 풍선을 수백 개를 아저씨가 실에다가 묶어서 손에다 딱 잡고 있습니다. 각기 풍선이에요. 근데 손에다가 실을 잡고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포인트죠. 배꼽이라는 것은요, 우리 척추에다가 쭉 연결시켜 놓은 선이고, 거기에다가 손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탁 놔주면 모든 풍선은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가죠. 그렇게 배꼽 부분을 풀어줍니다. 척추. 자, 배꼽을 풀어준다는 것은 일단은 근막적 개념이고, 두 번째는 배꼽 주변, 배 안쪽에 우리가 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의 길이는 12m입니다. 소장의 길이는 7m입니다. 소장은 오른쪽이 붙어 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습니다. 소장을 밀면 뒤에 장요근이 나옵니다. 장요근을 건드려주면 그 뒤에 우리는 하행결장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의 흐름을 인지시켜주는 과정에서 나는 고객의 몸을 다시 한번 판단합니다.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장을 밉니다. 그래서 허리에 요방형근, 광배근, 하후거근의 3개의 힘과 배에 있는 장요근의 균형적 요소가 틀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배에 있는 균형적 요소가 약해졌다면 이쪽에 힘을 줄 수 있는 테크닉이 들어갈 것이고, 또는 너무 허리의 균형이 너무 약하면 얘도 앞에서도 균형을 풀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허리 통증을 케어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일단은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은 우리 인체는 치유하고 스스로 치료하고 몸에서 뇌에서 인지해서 혈액이 돌면서 충분하게 케어하는 데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 와서 관리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피를 돌게 해주고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하면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 균형은 어떻게 잡아줍니까? 이렇게 대칭적 균형을 잡아주면서 종아리를 풀어서 피를 돌립니다. 위중을 풀어서 소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요추, 척추의 이 모든 에너지가 배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배꼽 라인의 근막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목의 각도와 대흉근의 각도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고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신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디스크 고객들의 그 증상은요, 몇 번 받아보다가 좋아질 때는 좋아집니다. 이렇게 증상 자체가 좋아진다 하면은 금방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증상이 다시 사이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현상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태가 수술을 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소견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소견을 듣고 나면 우리는 수술적 요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시든 관리를 하시든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옳을 수도 있고 재활을 하는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저처럼 수기 치료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옳고 그름은 모든 판단은 고객이 정하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디스크가 왔으면 저려지는 증상이 고객이 왔으면 고객과 같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신념을 먼저 들어보셔야 됩니다. 관리를 받다가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의지를 가질 것인지를 생각을 먼저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본 건데 나 일단 몇 번 좀 받아보다가 안 좋으면 수술하려고요. 이분들은 100% 수술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과정의 통증을 견뎌내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그 과정을 이겨서 몸에서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요 중력선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비티 라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치유 반응과 회복 반응과 리셋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단 고객의 몸 자체가 틀어져 있다면 틀어져 있는 거를 정렬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케어해서 몸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인체는 치유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헛수고 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육을 풀고 피를 풀고 피가 돌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흘러가는 반대적 힘들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는 복부를 풀어서 충분한 내장기의 소통이 원활하게 해줘서 에너지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념을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책에는 제가 일자허리 또는 카이퍼시스, 새우등 또는 압박골절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도 제가 기술을 했습니다. 압박골절, 컴프레스 프랙처라 그래서 요추 1번이라는 포인트가 우리가 엉덩방어나 중력선을 했을 때 바닥에서 힘을 받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뼈가 깨지는 게 아니라 찌그러집니다. 이거를 컴프레스 프랙처라고 합니다. 우리 유명한 그 되게 저도 존경하는 개그우맨 그 김병만 씨라는 분이 낙하선을 타고 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요추가 압박골절이 됐었죠. 그래서 티타늄을 거기다가 박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저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참 그분에 대한 도전 정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균형이 깨지게 되면 우리 척추가 다치는 것이 요추 1번이거든요. 흉추 12번과 그 사이에서 컴프렉스 프랙처라고 해서 압박골절을 입게 됩니다. 이런 고객분들이 또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일단은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디스크 수술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케어해 주냐고 물어봅니다. 디스크 수술하고 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막 허리를 꺾느냐 그런 건 절대로 금기입니다. 저는 액션이 큰 테크닉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피가 통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온열을 가서 소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쪽에 근육과 근막 사이에 늘러붙었던 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놀핀 개념을 들었다 놔주는 테크닉을 해줘야 되고요. 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꾸 우악스럽게 하려고 들고 모션이 커야 되고 막 뼈에서 와다다닥 소리가 나야 되고 막 이런 동작을 여러분들이 추구합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교정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교정보다 더 부드러운 테크닉이 우리 인체에서 더 빨리 회복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테크닉이 들어갑니다. 손에서 부드럽게 들어가고 목도 어떤 그 어저스트먼트의 개념이 아니라 목도 관절 가동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그 다음에 뭉쳐있는 근막을 풀면서 소통을 시키고 몸에서도 너무 갑자기 어떤 강한 반응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갑자기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목에서 확 딜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지근한 물을 먹어줘야지 소통이 잘 되듯이 수기적인 요소도 물론 가끔 뜨거운 게 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부드럽고 온유한 테크닉으로서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물론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여러분들은 이 30분 정도의 이 수업으로 어떻게 디스크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교재 보시고요. 교재도 없으신 분들 그냥 편하게 보시고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오셔서 이 무료 수업을 들으시면서 또 저랑 같이 실기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드리기 위해서 근육학 밴드에
모든 교육 일정이 올라가니까 영상을 보시면서도 저랑 만날 수 있고 싶다면 근육학 밴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근육학 밴드를 초대받으려면요. 010-5804에 3720이 제 번호인데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강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근육학 밴드 초대해달라 그러면 거기 초대하면 거기 제가 무료 강의하는 일정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보시고 신청하시고 저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제가 실질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렇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질까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든 거 압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직업이 좋아서 갑자기 뛰어들으셨던 여러분들은 막막하고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려놓고요. 저를 좀 만나시러 오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세계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많이 보시고요. 제 근육학 밴드에 들어와서 자료 많이 다운받아 가시고요. 무료로 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되시면 저랑 같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무료 강의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찾고 있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항상 당신들 곁에 제가 있고 비빌 언덕이 되어 드릴 테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진정한 양심적 히포크라테스는 바로 당신입니다. 화이팅 하십시다. 화이팅!